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테마색 블록들 이후 오버행 공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차트상으로는 이번 주가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오후에 나왔던 이 싱가포르 테마색 블록딜 이야기 이후에 주가가 17만원대 이하에서 제대로 지금 반등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까지 하면 총 블록딜이 네 번째죠. 그리고 그 뒤에 있을 지금 오버행 공포 관련되는 부분까지 이제 계속 이제 시장에서 나오고 있죠. 오버행이라고 하는 것은 잠재적인 어떤 매도 물량이 더 나온다고 하면 수급적으로 부담이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최근에 정선이의 해계 논란 이후에 분식 해계 논란 이후에 이 부분이 해소되면서 주가가 19만원대까지 반등하면서 20만원대 라운드 넘버 가격까지 볼 수 있는 상황이었죠. 예, 이런 상황에서 JP모건의 목표가 하향과 이어지는 이 테마색의 블록딜 이 부분이 상당히 뼈아픈데요. 그래서 시가총액도 급락을 하면서 뭐 1조 8천억 정도가 지금 날아가 버린 상태고, 향후에도 이 남아있는 지분 자체, 그러니까 이제 5% 이제 공시율 따라서 이번에 블록딜을 예상대로 해버리게 되면요, 남아있는 지분 자체가 5%가 안 되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기관들 리포트에 보면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팔 가능성이 농후하다. 앞에 이제 JP모건 계열의 사모펀드가 그렇게 했듯이 테마색도 그럴 가능성이 많다. 이거기 때문에 좀처럼 지금 시장 대비해서 다시 또 이제 수급의 악화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셀트리온 입장이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IB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 230만 주, 셀트리온 헬스케어 260만 주 이 블록딜 매물로 나올 과정이죠. 그래서 JP모건과 골드만상스를 주관사로 해서 지금 이제 매수자를 찾아서 이 부분 거래가 되면, 거래 규모로 이 가격대로 된다면 3,900억, 뭐 1,700 거의 이제 5,600억 정도 수준이죠. 그래서 셀트리온은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이번 블록딜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조정이다, 이정에도 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2010년대부터 이 테마색이 그 매수를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충분히 지금 수익을 수십 배 정도, 최소 10배, 20배. 왜냐하면 원체 그 단가 자체가 만원대, 뭐 3만원대니까요. 뭐 현재 가격에 팔아도 특별히 뭐 문제가 없는 어떤 차익 실현 어떤 단계라고 봐야 되거든요. 뭐 이런 어떤 흐름이었고, 테마색의 블록들이 2018년,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장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블록딜이 2018년으로 돼 있었고, 2020년 코로나 이제 그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 개발 이슈가 있을 때 또 이제 4월 달에 3차 블록딜을 같이 헬스케어랑 해요. 하고 그 이번에 다시 또 이제 헬스케어는 3차, 셀트리온은 4차 요렇게 지금 진행을 할 것이라고 했던 부분들이 계속 이제 수급을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만 이제 팔면은 이제 남아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제 삼성증권에서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서건희 그 연구원이 4% 후반의 어떤 지분이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테마색이 주식을 더 팔 것이다, 이렇게 좀 전제로 지금 수급상에 이런 부분이 있다. 이런 어떤 근거를 볼 수 있는 어떤 펀더멘탈의 또 이제 이슈로 보면, 최근에 이제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2019년도 이후로 경쟁이 지금 격해지고 있죠. 이 부분들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는 이제 셀트리온이 2013년도에 이제 램시마 EMA에서 허가를 받을, 그리고 2015년도에 막 출시를 할 때는요, 후발주자가 들어오는데 1년 이상이 걸렸는데요. 지금은 뭐 그 퍼스트 무브가 들어가고 나면 한 3개월, 6개월 안에 후발주자가 바로 이제 허가를 받으니까 퍼스트 무브 입장의 어떤 시장 점유율 확보 자체가 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하나의 어떤 바이오 시밀러에 보통 이제 한 20개 정도가 지금 달라붙어서 뭐 중국이나 인도 쪽도 지금 막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이 격해지다. 그러면 이제 가격의 어떤 하락폭도 이전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퍼스트 무브로 돈 버는 어떤 구조는 지금 좀 지나갔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제형 변경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다른 쪽의 어떤 이제 뭐 CMO 확장이라든지 바이오 신약으로의 어떤 점진적인 발전,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글로벌 빅파마도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 진입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다. 이 부분들은 이제 객관적으로 좀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 이제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들이 이제 뭐 가진금을 부과받았습니다만, 긍정적으로 일단 봐야 되는 이슈인데, JP 모건의 이슈에 보면, 그 리포트에 보면 이제 이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뭐 요런 부분 한 것은 좀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겠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요런 상황에서 이제 과거에 2020년도에 그 JP 모건 계열의 이제 원이퀴티 파트너즈가 블록딜로 팔고 난 다음에 다음 달에도 또 블록딜을 하고, 이제 거의 이제 여기는 다 처분하고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 테마색도 그럴 가능성이 좀 많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좀 긍정적으로 보는 데는 오히려 이제 오버행 부담이 완화되었다라고 본다. 근데 이런 어떤 내용들을 차트에서 보면, 그렇다면 이제 갭다운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불안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5% 미만은 공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요, 이게 다 팔고 나갔는지 공시로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펀더멘탈에 크게 보면 두 가지 영역이 있죠. 이제 밸류에이션 영역이 있고 어닝스 영역이 있거든요. 어닝스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기관들은 질적으로 보면 이제 진단키트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가세해서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증가할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크게 이제 오버밸류를 안 주는 거죠. 근데 이제 본래 이제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보면 퍼 레이쇼 정도가 35배에서 4배 정도를 이제 기록하는데, 지금 셀트리온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실적이 막 마이너스로 가고 막 이런 상황은 아니니까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부담이 없다. 그래서 펀더멘탈 상으로 보면 어닝스의 어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질적 부분은 이제 다소 예전보다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만, 이 밸류에이션 부담은 지금 없는 상태다. 이제 이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는 가격은 매력도는 있는데 뭔가 모멘텀 관련되는 부분에서 계속 이제 악재가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을 수급이 어떻게 이제 극복하느냐가 중요한데, 여기에 이제 주목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합병 이슈죠. 근데 합병 이슈가 당장에 나올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번 3월 달에 있을 주총에서 회사가 어떤 입장을 표명하느냐,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 한 5월달 정도 넘어가야 이제 마무리가 되니까 빠르게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나면 이 모멘텀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그 전에 뭔가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위에 가야 저 모멘텀이 이제 주가에 반영하는 것들이 추가로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떤 결정적인 상황에서 이번 테마색의 블록들이 나왔던 게 상당히 좀 이제 좀 또 아픈 어떤 지금 상황이 좀 된 거죠. 근데 셀트리온이 또 다른 기사를 보게 되면, 아침에 나왔던 기사 중에 그 영업 활동으로 이제 현금 흐름을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뭐 재무제표에 보면 손익계산서가 있고 뭐 이 재무상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CFO라고 하는 실제로 이제 현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현금 흐름표가 있죠. 그래서 현금 흐름표에는 영업 활동, 뭐 투자 활동, 재무 활동으로 이제 실제로 돈이 어떻게 오고 갔냐, 여기 보시게 되면 연결 기준으로 보면 셀트리온이 2020년 대비해서 2021년도에 거의 상장 제약기업에서는 이제 9천억 되면 가장 돋보이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년 대비해서 현금 흐름이 굉장히 양호했다는 거죠. 뭐 영업 활동으로 현금 흐름이 이제 양호했다는 말은 실제로 이제 제품 판매를 통해서 실제로 벌어들인 돈입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어떤 금액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돈이 오고 간 거하고, 우리가 이제 발생주의로 이제 손익계산서에서 매출과 이제 수익을 계산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현금 및 현금자산 관련되는 부분이 셀트리온이 역대 최대 수준을 지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실적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부분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회사가 이제 성장 동력원이라든지 악재를 벗어나서 새로운 단계로 가기 위한 어떤 이제 그 회사의 어떤 경영 방침이라든지 비전
뭐 발표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할 건데요.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보통 악재가 나왔을 때 수급상으로 갭 다운이 되었을 때 잘 보시면 이 갭을 얼마나 빠른 시점에 극복하느냐.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시간을 들면 한 5거래일 안에 이 부분을 메꿔 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거래량이 분출되었고 외국인들이 이제 전일 현물에서 공매도 normal 좀 줄었는데요. 이렇게 현물을 동반해 가지고 거래량이 동반되었을 때 이 부분들이 빠르게 메꿔지느냐가 이제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보시면 셀트리온이 이렇게 급락을 나고 난 다음에 빠르게 좀 5월달 같은 경우에는 바로 회복을 하고 그 뒤에 이어가지 못하면서 주가의 흐름이 올라가지 못했는데 그 8월달까지도 이제 이렇게 음봉이 장대로 좀 나오면요. 이렇게 이제 바로 이제 회복하는 흐름을 일정 부분은 좀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11월 달에 이제 그 이제 분식액에 관련되는 이제 금감이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고 난다면은 힘이 이제 많이 좀 줄어들었죠. 호재가 나와도 못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이제 이렇게 그 음봉이, 장대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반등이 빨리 못 나니까 이제 계속 이제 옆으로 가다가 주가가 이제 흘러내리는 흐름들이 계속 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3월 달에 뭔가 이제 그 반등을 하면서 이제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이 반등의 흐름들을 다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빠르게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화요일 나왔으니까요. 오늘 이제 수요일 하루 나왔죠.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다음 주 이제 화요일 정도까지 이 18만 원대를 어떻게 장중이라도 이제 회복하는 흐름들을 보이느냐가 향후의 주가 흐름에서는 또 이제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이제 저 부분도 이제 저항대를 계속 인식하면서 옆으로 행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탄력이 나오려면 이렇게 거래량이 나오면서 갭을 보였던 부분들을 일주일 안에 회복하는 흐름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또 세워야 되는 어떤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